한덕수 권한 대행이 마은여 후보자도 임명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3명 중에 2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그중에 한 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에요. 지금 뭐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분이라서 그분의 평가는 좀 원칙주의자인 것 같아요. 대통령과의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 건 관계 속에서의 어떤 비판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헌법 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미 4월 4일에 탄핵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뽑아줬던 그 근본 권한이 없어진 상태예요. 대통령이 해야 될 권한을 자기가 막 뺏어가지고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기는 현재로서는 5년이고 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란 말이에요. 임차인이 집주인이 해야 될 일을 뺏어가지고 실제 그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자기는 싹 나중에 도망가는 꼴이. 신인규의 아침 저널 1부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화요일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각 당의 시계가 점점 가빠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자들이 많아서 그 이름을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대선까지 이제 55일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 더 많은 일들이 펼쳐질 텐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기흥 대변인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은 잠시 후에 모실 겁니다. 먼저 나와 계시는 우리 김기흥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김기흥 대변인 보시기엔 이게 8대 0으로 전원일치 파면이 됐고 또 탄핵소추 요건도 5가지도 모두가 다 중대성을 인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했던 주요한 원인 그건 뭐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뭐 결과는 8대 0이란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면이 있고 다만 이제 변론기일 이후에 한 30여일 동안 뜸을 들였잖아요. 그 부분이 뭘까 보면 소수 의견이 아니라 보충 의견으로 나온 부분 중에 보면 탄핵에 대해서 여러 번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냈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 법칙 관련해서도 이제 두 분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에 5대 3이라는 그 숫자가 처음에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대 3 중에서 이제 6대 2가 되고 6대 2가 만약에 됐을 때 그렇다면 6대 2로 나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인용이 되기 때문에 8대 0이라는 어떤 그런 인용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진영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8대 0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 그렇습니다. 그 계엄을 통해서 어떤 그 계엄의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물어서 파면이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계속 내란 종식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법의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헌재 결정문에서도 보면 야당의 어떤 탄핵의 남벌과 입법 폭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제도라는 부분을 위법성이나 위헌성의 어떤 중대성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위법적인 의혹만으로 이거를 정부의 어떤 압박의 어떤 수단으로 썼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헌재 결정을 통해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된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인식하고 좀 결이 다른 게 뭐냐면 물론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본 게 다는 아니겠지만 좀 아쉬운 대목은 뭐냐면 저는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대선 불복종을 초기부터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미 임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채 5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용산 앞에서 대대적인 어떤 집회 속에서 탄핵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뭐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얘기라고 했지만 그게 차근차근 됐고 물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헌정 질서에서 이렇게 수많은 탄핵이 있었던 거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그 탄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절제하고 자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압력의 수단으로서 좀 편의적으로 쓴 부분이 있고 대통령의 결정 말고는 대부분 다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그게 일단락 됐기 때문에 이제 대선이라는 국면에 있었을 때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대통령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예. 일단락이 된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예. 계속 끌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일정 부분 중도나 보수 입장에서 국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당원들 예.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관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결국은 조기 대선을 통해서 한 번 정도 민심의 어떤 심판 그 결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몰입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노영희 변호사님. 팩트 체크를 하자면 민주당이 대선에 불복한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무슨 대통령이 임명되자마자 그런 얘기를 꺼냅니까? 누가 꺼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물론 뭐 국민들 중에 일부나 다른 당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그런 얘기 좀 꺼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민주당하고는 무관한 그런 상황이니까 팩트 체크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 대통령실 근무를 할 때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수많은 집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은 임기 5개월이 지나지 않은 한 10월부터 탄핵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당의 것과 뭐 일부의 얘기는 좀 분리해서 보고요. 예, 노영희 변호사님. 두 번째 이제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탄핵을 남발했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결국 헌재에서 탄핵 남발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해줬고요.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탄핵이 왜 자꾸 일어나게 됐느냐. 실질적으로 국무위원을 임명하거나 뭐 임명할 때 대통령이 내놓은 그 후보들이 너무 하자가 너무 많고 우리가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을 까민지를 보는 건데 그 드러난 것들을 보게 되면 도저히 그 자리에 앉히면 안 되는 기존의 여러 기준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인데 막 그런 사람들 계속 앉히는 거예요. 아무리 야당이 반대를 하고 아무리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고 아무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대통령이 한 번도 그 말을 들어준 역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탄핵이라고 하는 거 하기 전까지 정말 20몇 명의 국무위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계속 앉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이나 이 야당하고 소통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대표를 인정한 적이 없고요. 뭐 범죄자니 누구니 피해자고는 뭐 말도 섞을 수 없다. 얼굴도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당대당, 뭐 영수회담 이런 거 한 역사도 사실은 없어요. 딱 한 번 했죠. 네. 딱 한 번. 그건 이제 맨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된 총선 이후에 거고 한 그 번. 중간에 사실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자기 파트너로서 대등하게 대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되게 모욕적인 발언을 수시 때때로 맨날 했었어요. 이재명 대표에 내가 뭐 피해자하고 어떻게 피해자 따위에 내가 같이 마주 앉아 있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예를 들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참아 나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실제 그들이 그럼 그 자리에 앉은 것까지는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국민이나 입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따져보게 되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정책마다 결정마다 우리들이 바라보기 너무 이상한 결정들이 많았어요. 예컨대 방통위 같은 경우에 문제만 하나 보더라도 또 감사원 문제만 하나 보더라도 권익위에 대한 그 탄압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걸 법적으로도 해보고 이걸 해보고 다 해봤는데 그거 안 되고 그다음에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식으로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형평에 맞지 않게 자기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입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그러면 이들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의 방법, 큰 방법 하나는 탄핵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권한 남용이다, 뭐 탄핵권 남용했다. 근데 결국은 아니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오늘 이제 주제가 좀 많으니까 시간은 네, 짧고 그래서 네, 제가 네. 그냥 정리를 하면 네, 뭐 두 분 다 의견 저는 존중하고요. 결론적으로 무한 책임.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나 항상 그동안 얘기했던 무한 책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를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아마 뭐 금요일 날 나간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 관저 정치하는 거 아니냐. 아니 가장 대표적인 게 어제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랐는데 한덕수 권한 대행이 그동안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 안 해왔다가 이번에는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몫으로 돼 있는 3명 중에 2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또 하필이면 그 중에 한 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에요. 근데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과 오래된 사이일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분이라서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우리 김기영 대변인님 의견부터 한번 듣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민주당이 사실상 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이후에 6인 체제가 되면 사실상 헌재가 마비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사실상 탄핵 사유를 명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그거는 이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언제든지 탄핵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최성목 대행은 지금 법사위에 있는데 언제든지 날릴 수 있고 본인도 날릴 수 있고 지금 또 경찰청장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고 있는데 만약에 6명 체제로 가게 됐을 때 그게 6명이면 사실상 못하지 않습니까? 7명에 대해도 그거에 대한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된 상태에서 탄핵에 대해서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상황과 아예 파면에 이르러서 거리된 상태는 그때는 제가 볼 때 대행에 대한 어떤 법적 신분, 정치적 신분이 좀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어떤 몫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했다고 하고 그 이유는 뭐냐?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유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탄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한 거죠. 그래서 헌재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에 본인이 판단을 한 거고 이게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 추천목도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그렇게 설왕설래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이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를 하는데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몫으로 했는데 뭐 본인이 판단을 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단은 안 했겠죠.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직무정지가 아니라 아예 파면이 돼서.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거 뭐냐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인데 뭔가 대통령이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완규 후보자는 뭐 속 깊이는 모르지만 그분의 평가는 좀 원칙주의자인 것 같아요. 원칙주의자고 그다음에 뭐 대학교 때 이제 5.18 관련해서 유인물 돌렸다가 구속 수감이 돼서 유공자로까지 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 건 관계 속에서의 어떤 비판을 받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했을 때 편향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없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 이거 법률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설명을 당연히 안 해주시죠.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 동안에는 어쨌든 선출된 대통령이 뽑아놓은 국무위원이었어요. 국무총리 한덕수가. 그러면은 대통령의 권위에 기대어서 한덕수 대행의 그 권한 행사의 범위도 뭐 어느 정도 조금 정통성, 뭐 명분 이걸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미 4월 4일에 탄핵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를 뽑아줬던 그 근본 권한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것도 탄핵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뭐 사골당에서 뭐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쫓겨난 대통령이란 얘기인데 그 쫓겨난 대통령이 임명한 그 사람이 대통령 쫓겨난 그 자리에서 임시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잠깐만 일을 좀 봐줘라라는 게 이번 대행의 역할인데 더더군다나 본인도 자숙하고 미안해하고 같은 이 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권한대행의 행위는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하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원칙이기도 선출된 국회 쪽만 하라는 거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통령 대선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나왔고 자기 뽑아준 사람 지금 없어진 상태인데 이 대통령이 해야 될 권한을 자기가 막 뺏어가지고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2달만 있으면 그 사람이 해야 될 권한을. 게다가 그 대통령의 임기는 현재로서는 5년이고 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뺏어가지고 임차인이 집주인이 해야 될 일을 뺏어가지고 실제 그 집주인이 해야 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자기는 싹 나중에 도망가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구조 변경하고 이런 거랑 비슷하다. 구조 변경도 아니라 나 이걸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팔아먹는. 왜냐하면 대통령이 뽑아야 될 3명의 헌법재판관인데 그중에 2명에 대한 임명권을 자기가 싹 뺏어버린 거잖아요. 한번 임명해놓고 나면은 못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발칙한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전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게다가 정말 꼼수를 부린 게 마용주 대법관하고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고 있다가 막판에 임명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만 듣고 야 그래도 이 사람이 양심이 좀 있나 마지막에 탄핵 안 되려고 이렇게 하나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에 뭐 이완규 함상훈 부장을 임명해서 그 두 명이 제대로 된 인물이냐 아니냐 차치하고 본인이 할 수 없는 걸 저렇게 어떻게 뻔뻔하게 남의 거 뺏어다가 월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전 매우 이상했어요. 아니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해도 그러니까 되는 이완규 같은 것인지 사람 이게 특히.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다 알려져서 보도가 그렇지. 됐는데 이게 됐는가? 또 하나는 뭐 정당 탈당 경력도 지금 좀 문제는 삼고 있는데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이 피의자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 좀 보실까요? 김기영 대변인님. 제가 볼 땐 당원 관련해서는 3년 전에 만약에 됐으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예. 본인이 해명을 했고 그건 클리어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입건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혐의가 특정이 되거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된다고 했다면 뭐 지금의 여러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공격할 여지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공수처나 아니면 여러 수사기관에서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은 예.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긴 좀 노영희 변호사님도 짧게 10초만. 아니 뭐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 예. 피의자하고는 앉지도 못하고 차도 못 마신다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네요. 헌재 재판관으로. 예. 아 참나. 그럼 오늘은 분들은 맨날 말이 바뀌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영 국민의힘 대변인님,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